어, 그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카이스트에서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하고 이제 통화를 하게 됐어요. 원장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와주십사. 수술기구하고 식모기 모낭 분리하는 거 들고 제가 대전을 갔다 왔죠. 카이스트를 갔다 왔어요. 가서 보니 주로 그 친구들이 쓰는 접착제가 홍합에서 추출한 접착제거든요. 그 강한 물살에도 안 쓸려가고 홍합이 딱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뭔가가 굉장히 중요한 접착 성분이 있는 게 아닌가 라고 해서 그걸 추출을 하니 실제로 접착력은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게 모낭이라고 하는 구조가 그냥 피부에 이런 게 꼽혀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모낭이 이렇게 있으면요, 피부가 이렇게 표피가 이렇게 오다가요, 표피가 이렇게 안으로 싹 이렇게 함몰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딱 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피에 이게 연속성이 없으면 얘들이 그 자리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 마우스에다가 실제로 머리카락을 이제 이 접착제를 발라서 이렇게 심어 놓고 왔었는데 걔들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걸 하시는 그 박사님이 저희 모발 이식학회에 와서 발표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거는 불가능한 기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궁극적으로 모낭 복제, 모낭을 배양할 수 있으면 완전 대박 좋습니다. 펀칭 안 해도 되고 아니면 떼어낸다고 해서 막 그 피나고 하면서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진짜 한 10개만 이래 뽑아내 가지고 바글바글 키우면 10,000개 만들어주면 여기 심을 때 얼마나 바글바글 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많은 기관들, 많은 대학들 이런 데서 연구를 엄청나게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그 기술은 그렇게 상용화되기에는 너무나 먼 미래 같아요. 이 기술이 아직까지 안 되니 이제 이런 다른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죠. 여름에 모발 이식 수술을 해도 되나? 그리고 뭐 여름에 하면은 상처도 짓무르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럴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시죠. 처음에 이틀 정도는 이제 꺼주도 붙여놓고 붕대도 감아두잖아요. 어차피 병원에 와서 이틀째 아니면 4일째 5일째는 병원에 와서 머리를 감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셔서 하기 때문에 머리를 감는 거는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땀이 많이 나면 상처가 짓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괜찮습니다. 열성 탈모라고 하는 탈모가 있대요. 열성 탈모. 저희 병원에서 쓰는 질병분류표에 보면 열성 탈모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왜 열성 탈모라고 하느냐? 한의원에서 열이 많이 나면 머리가 빠진대요. 한의사 선생님들이 보는 시각이랑 저희들이 보는 시각이 좀 달라요. 저희들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 머리카락이 없어졌어요? 그럼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빈 공간. 모낭이 있던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혈관이 확장이 되고 땀샘들이 커지면서 이제 그 공간을 메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혈류가 많으니까 뜨끈뜨끈 할 거고, 그리고 땀샘 많아지니까 땀도 많아지고 이제 그렇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이 개구리처럼 변온 동물이 아니잖아요. 항상 온도가 유지가 되는 항온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아에 있는 신체 내에는 그 체온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너무 추워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없고요. 여름이라고 해서 여름에 되면 뭐 땀나고 이런 걱정을 하면서 그래 하시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 경과가 달라지거나 결과에 영향을 주거나 하는 그런 문제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모발 이식 언제 하면 제일 좋으냐? 마음 먹었을 때 빨리 하라고 말씀드리죠. 너무 많이 빠져서 오랜 세월이 가면요, 두피가 위축됩니다. 그러면 두피가 얇으면 얇을수록 모발의 생존율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두피가 쿠션감이 있을 때 그때 해주면 더 잘 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조밀하게 심을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 다 받고 받을 거 다 받고 이거 스타일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이래 다 하잖아요. 이 머리카락은 옮겨진 머리카락은
탈모의 진행과 상관없이 그 자리에 붙어 있거든요. 좀 더 빨리 하면 더 오래 쓰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과도 좋고.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으면 빨리 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희들의 가장 기본 입장이에요. 절개 수술을 할 때 거의 메인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는 팀이고, 비절개 수술을 할 때는 모낭을 약간 다듬어 준다든가 모양을 조절해 주는 그런 사람들을 모낭분리사라고 합니다. 모낭분리사의 역사가 대한민국 모발이식의 역사하고 궤를 같이 합니다. 1996년도에 우리나라에 모발이식센터가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게 경북대학교 병원 모발이식센터였죠. 그때는 모든 수술이 뒷머리를 떼어서 개들을 나누어서 이제 심어주는 그런 절개법으로 하는 모발이식 수술. 그전에는 다 모발이식 하면은 절개해서 하는 모발이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발이식 수술 센터 안에 모낭분리팀이 처음으로 탄생을 하게 되죠. 그 사람들이 1세대 모낭분리사들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의사들이 경북대학교에 와서 배우고 나가고 배우고 나가고 해외에서도 많이 왔죠. 이 사람들이 모발이식은 배웠어. 그런데 모낭분리사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병원에서 아름아름으로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방안들, 그리고 경북대학교에 있는 모낭분리팀을 어렵게 모셔서 오시라고 해서 많은 비용을 주고 그렇게 해서 하기도 했죠. 교수님, 저 머리 열심히 심고 싶은데 분리사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지금 그 사람들 바빠서 안 돼 라고. 모낭분리사 한 명이 오면요, 왕복 항공권, 그리고 모낭을 분리하는 비용, 뭐 식비 이런 것까지 해서 어마무시한 비용을 이렇게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해왔단 말이죠. 한 1년, 2년을 했어요. 이게 수술이 계속 많아지고 하니까 내일 수술해야 되는데, 그리고 환자분도 이번 토요일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게 도저히 스케줄이 안 맞아. 그때 이래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한 거죠. 내가 모낭분리팀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래 생각을 하고, 이게 보통은 모낭분리사 한 명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수준에 올라가려면 1년은 걸려요. 1년. 그것도 뭐 일주일에 몇 분 이상의 수술을 해서 한 1년 가까이가 걸리는 거죠. 그 세월을 어떻게 기다리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은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습득이 되는 거예요. 밤새 연습하고, 그리고 낮에는 일하고. 돼지 껍데기도 많이 썰었고요. 돼지의 털 있잖아요. 돼지 털 있는 거, 그것도 많이 썰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모낭분리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만드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지죠. 스케줄이 굉장히 자유롭게 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술이 많고 하면은 조금 더 늦게까지 해도 별 서울 안 가셔도 되니까, 집이 대구니까 상관이 없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낭분리사들이 지금 저희 병원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어요. 한 시간에 100개의 모낭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은 초수라고 해요. 그냥 초보. 너는 아직 초보야. 100개 못 넘기면 앞으로 뭐 얼마 만에 100개 못 넘기면 죽을 거야. 뭐 이렇게 괴롭힐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0개를 넘어가기 시작해서 한 150개 정도가 나오면요, 얘들은 중수 정도는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몇 명 작은 인원으로 움직이면서 뭔가를 할 수는 없지만 여러 사람이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으면 다 모이면 되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을 중수라고 하고요. 150개부터 시작해서 200개 정도 넘어가면 고수라고 해요.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독자적인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200개 넘어가면 그 정도라고 하고요. 300개 정도로 넘어가면 거의 신의 경지라고 봐요. 300개 이상을 하는 사람과 200개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차이가 천이 차이예요. 뭐 개수는 몇 개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모낭을 분리하기 시작하면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한 서너 시간은 해야 되거든요. 그 시간 동안 쭉 펼치면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300개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신급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는요, 신급의 불의사가 1명, 그리고 고수가 한 4명, 그리고 중수가 2명, 이제 초짜가 2명 이래요. 네이버 지식인 등급이에요. 네이버 지식인 등급. 뭐 초수, 중수, 하수, 뭐 이래, 그리고 뭐 무슨 신급 뭐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건데, 하여간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가 있다라고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칼질을 할 때는 도마가 있어야 되잖아요. 조직을 얹어놓고 도마에다가 썰잖아요. 이 도마는요, 플라스틱을 쓰는 병원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 합판 같은 그런 약간 단단한 재질의 그걸 쓰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대추나무 도마를 쓰는 데도 있어요. 도마가 너무 무르면요, 칼로 수백 번 칼질을 하면 나무에 작은 나무 조각들이 이식편에 모낭 사이에 끼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모낭이 생기고 혹불 나서 안 돼요. 여러분 박달나무 아시죠? 나무 중에 제일 단단한 놈. 박달나무 도마는 굉장히 약간 밝은 색을 띠면서도 어마무시 단단하기 때문에 이 그런 작은 파편들이 생기는 비율도 훨씬 낮고, 그리고 또 잘 보이기 때문에 저희 병원은 박달나무 도마를 쓰는 거죠.